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어떻게 보면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5G 관련주, 통신 관련주에서 이제 대장이고 항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그런 뚱뚱한 종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G 상용화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현재 5G 상용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제시가 되면서 약간은 주가가 조금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그렇죠. 5G 요금제가 좀 예상외로 좀 반려되는 그런 상태를 겪으면서 이게 5G가 정말 상용화가 될 것인가, 되지 않으면 SK 자체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나, 이런 면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서 S&P가 SK텔레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맞아요. 또 이야기를 또 하고요. 네. S&P는 5G 출시 관련 경쟁이 심화되고 무선요금 인하 효과,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부의 적자 지속으로 향후,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향후 1, 2년 동안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특히 5G 관련 마케팅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마음 많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오늘도 예상외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 외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3고인가요? 네, 오늘 3고예요. 3고면 2배가 나와야 될 텐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2배 이벤트 좀 가능할지. 2배 이벤트. 네, 좋습니다. 일단은 SK텔레콤 고를 외쳐주셨고요. 네. 사실 이제 좀 우려가 됐었던 게 요금제 부분이 7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반려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5G가 나왔는데 7만 원대 요금제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무제한이라서 요금제가 7만 원보다 조금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오면 그냥 갈아타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요금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79,000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게 요즘에 25% 그 선택약정 관련해서 할인 제도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 결합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을 좀 받다 보면 사실상 내는 금액은 5만 원대 초반, 초중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게 무제한 쓰시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더 상승될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SK텔레콤이 이제 5G 요금제 우려할 필요 없다, 늦어도 4월까지는 인가 받는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5G LTE 결합 기술 개발 검증을 또 마쳤고, 곧 국내에 출시할 이거 세계 1호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5G를 이렇게 기본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5G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금 LTE 사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속도보다 아마 한 60% 이상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돌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G 쓰던 시절만 해도 LTE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는데, 사실 요즘엔 전부 LTE를 쓰니까 LTE를 좀 켜놓더라도 와이파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느려요. 되게 느려요. 그쵸?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여기 이제 몇십 프로가 더 빠른 5G 기술이 도입이 되면 저는 충분히 좀 가격대는 올라가서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속도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한국인들 굉장히 또 빠른 거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잘 노리면 아마 충분히 그 정도의 금액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꽤나 많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통신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SK텔레콤 자체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건 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또 이제 최근에 미디어가 굉장히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5G가 되면 2기가 정도를 받는데 한 2초? 정도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영상이 커져 나가고 있는데 그 시장에 발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지금 넷플릭스나 우리 또 재밌는 것들 나오면 다 우리 열심히 막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흐름들도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재밌는,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 안 보면 거의 매국노가 되다시피 전 국민이 봤었던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흐름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5G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루키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네, 제가 봤을 때도 저도 드라마 좋아하고 넷플릭스도 지금 저 되게 애청자고요. 그리고 디지털조선도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스카이캐슬 말씀하신 대로 또 루키를 잡아라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방송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버퍼링이 느리고 로딩이 느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끊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하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도입이 돼서 우리가 영상이나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보는데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점이라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럼 SK텔레콤 우리 아직 가격 전략 안 들었잖아요. 네, 제가 가격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약간 하락세예요. 지금 현재 24만 원대 중반 정도에 이렇게 24만 5,500원이네요. 현재 가격이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오를 만한 가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헤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보통 이런 식의 좀 헤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오랫동안 좀 관망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조금 더 목표를 좀 기간을 좀 길게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28만 5,500원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제가 24만 원 이렇게 조금 폭이 좀 있지만 24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24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면 이때 조금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수 조금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28만 5,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4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